오십견 치료를 받으시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치료를 좀 하는데 이게 주사 맞고 좀 나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활운동 계속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재활은 오십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먹는 것으로 따지면 밥과 같은 주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걸 빼고는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셔도 중상은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치료를 또 받아서 어깨가 좀 덜 아파지시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덜해지거나 좀 잘 안 해지거나 이런 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재활운동은 항상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좀 하셔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치료받으면 좀 나은데 이걸 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속 앞서 질문과 유사하긴 한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치료받고 열심히 할 때는 좀 낫다가 안 그러면 다시 또 굳어집니다. 이게 한번 풀렸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치료받으면 이제 좀 낫네, 운동 안 하고 또 치료 안 받으면 다시 아파지는데 이게 재발한 게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재발이 아니라 나은 적이 없는 겁니다. 재발은 나았다가 다시 생기는 게 재발이지 재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게 재발화가 아니라 꺼진 적이 없다는 거죠. 불을 끌 때는 확실하게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호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운동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운동에 제한은 없습니다. 수영, 골프, 테니스 하십시오. 골프 운동은 90도 이상 올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충격에서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 테니스는 하셔도 되는데 수영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팔이 잘 안 갈 뿐입니다. 그때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어깨는 굳어서 안 가는데 그걸 무리하게 하려다 보면은 가끔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운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종목에 제한 없습니다. 근력 운동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오십견의 치료, 특히나 셀프 재활, 자가 재활의 치료법의 핵심은 스트레칭입니다. 근막을 늘리는, 안 되는 동작을 되게 하는 그것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그 MRI 찍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십견은요, 제가 진찰해보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는 환자분이 계시면 제가 일단 왼쪽 어깨를 먼저 진찰합니다. 올리는 거 5가지, 뒤로 가는 거, 그리고 충돌 증후까지 몇 가지 제가 진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그때 해보면 반대쪽은 가볍게 싹 올라가는데 아픈 쪽은 가다가 멈춰요. 들은 거 안 되고, 야구선수 공 던지는 동작 안 되고, 쪼고 안 되고, 돌리는 거 안 되고, 뒤로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오십견을 강하게 의심하는 거죠. 물론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MRI 촬영은 오십견만을 위해서 촬영하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고, 혹시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초음파를 촬영을 해봤더니 초음파 검사에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힘줄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근육까지 같이 찢어진 건지, 근육에 오그라진 데는 없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겉에 있는 구조를 보긴 좋은데 깊이 있는 구조는 초음파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를 촬영해서 속사정까지 좀 시원하게 보는 게 그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견 환자분들께서 주무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팔을 내리고 자자니 또 눌리면 너무 아파서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팔을 베개 위에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어깨가 자극이 안 됩니다. 오십견이라는 거는 어깨가 요 손 앞에 있듯이 요렇게 움직이는 괜찮은데 그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럴 때는 한번 꺾이고 나면 한참을 또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찰할 때도 오십견 있는 환자분들은 그냥 마구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얘기하시라고. 조금이라도. 진찰한 과정에 별거 아닌데 아파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동작을 취하시면 이거는 오십견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진단하고요. 주무실 때는 팔을 누우신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약간 옆으로 놓고, 그런 상태에 주무시면은 좀 덜 아픈 상태에서 어깨 자극이 덜 되는 상태에서 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법 중에서 철봉에 매달리는 건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매달리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발이 뜨면 안 돼요. 철봉, 너무 높이가 높은 철봉이 아니라 내 키보다 조금 높은 철봉 이렇게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이 내려가요. 그래서 팔이 펴진 동작이 돼야지
철봉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매달리듯이 그냥 이렇게 매달리고 막 턱걸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회전근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찢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봉에 매달리는 거는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팔이 펴지는 그런 동작까지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신 예방접종, 백신 맞고 나서 가끔 어깨가 아프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백신 그때 백신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깨가 아픈 분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깨 여기 삼각근이라는 이 부위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 너무 마르신 분들은 삼각근보다 길지 않은 바늘을 씁니다만은 너무 마른 나머지 이제 이 삼각근을 뚫고 저맥락 가까이까지 주사가 되면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겼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백신 예방접종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는 진통제를 드시거나 그러면 대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픈 경우에 오십견만 떠올릴 수도 있지만 어깨 3대 질환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오십견, 동결견, 두 번째 석회성 건염, 세 번째 회전근개 힘줄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환자분들께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십견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력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죠. 세 개 다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십견은 운동범위 제한, 손을 여기서 시야에 보일 때 움직이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특정 범위를 넘어가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깨 운동 범위 제한이 있을 때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은 아까 석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휴화산처럼 얌전한 석회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휴화산 같은 석회가 폭발해서 활화산이 된다. 그때는 별 일 없이 멀쩡하던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정없이 아픕니다. 그때는 이거는 석회성 건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석회가 휴화산일 경우에는 힘줄 속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힘줄의 두께가 좀 두꺼워진 현상이 생겨서 가끔 충돌 증후군, 어깨를 들어 올릴 때 뭔가 버벅하는 소리가 나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돌 증후군을 동반될 때는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오십견과 동결견과 석회성 건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로 대부분 경과가 좋은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악명 높은 이 회전근개 파열은 좀 다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가 어깨 주위를 감싸는 속근육 힘줄인데 들어 올릴 때 처음에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층 파열일 때는 들어올 때 통증만 좀 있습니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들어 올린 자체가 힘듭니다. 근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잘 안 들게 되고 잘 안 들고 안 쓰다 보니 애꿎게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을 들어 올린 자체가 안 된다고 오세요. 근데 제가 진찰을 해보면은 전형적인 오십견이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혹시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까 싶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환이 하나가 아니라 한쪽의 어깨에 오십견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하나씩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고, 심한 경우에는 이 세 개 질환이 한쪽 어깨에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도 좀 있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잘 안 쓰다 보니까 오십견까지 같이 동반되는 세 개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환자분에게 불편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부터 하나씩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결견이나 석회성 건염은 수술을 요하는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층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층 파열인 경우는 저절로 힘줄이 회복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 이전에 저는 진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진찰이라 하면 의사와 환자분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거죠.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뭐 할 때 아프시죠? 어떤 동작할 때 가장 많이 아프십니까? 나 이럴 때는 정말 힘들다. 또 그리고 밤낮 중에서 언제 주로 불편하십니까? 다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화형
진찰이죠. 그걸 E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진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 높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깨 근육이 마른 데가 있는지 없는지, 어깨 움직일 때 이게 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또 불균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는 상처가 난 데는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죠. 그걸 C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대화와 그리고 눈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촉진을 만져보는 것이죠. 뭐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 겉에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보면서 정상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눌러서 아파하는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움직여 봅니다. 뭐 어깨가 아프신 분이라면 당연히 운동 범위를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가끔 이제 신경통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목 디스크나 협착이 있어가지고 아픈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는 반대쪽과 비교해서 이쪽은 괜찮으세요? 이건 4살 같아요. 근데 여기는 4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인 4살을 100이라고 하고 아예 모른다, 비정상을 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감각이 살아있는지 그 정도를 또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진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마리가 잘 안 잡힐 때는 그때 이제 검사를 해야겠죠. 그때는 간단하게는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뒤져서 초음파, 어깨 힘줄이나 인대를 보는 초음파가 되겠고, 그래도 안 되고 그 깊은 곳에까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초음파에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연골 손상이 있거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힘줄뿐만 아니라 근육에까지 광범위하게 파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의심될 때는 그때 MRI 촬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MRI까지 촬영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나는 불편한데, 꾀병이 아닌 이상 불편한데 MRI에 나오지 않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MRI나 이런 초음파는 구조를 보는 거야. 안에 있는 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구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뼈가 손상이 되어 있다거나,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다거나, 뭐 물혹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데는 좋지만, 모양새가, 허우대가 멀쩡한데 나는 불편하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는 불편한데 MRI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충돌 증후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가 어떻게 촬영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촬영합니다. 근데 충돌 증후군은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들어올 때 특정 각도로 움직일 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초음파로 따지면 동적 초음파를 해서 초음파를 여기다 대고 팔을 들어 올리면서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는지, 움직일 때 충돌이 발생한지를 초음파로는 볼 수가 있죠. 그런 동적 초음파는 좀 특별한 영역이지만 움직이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도 가만히 있을 때 찍는 겁니다. 우리 사진 촬영할 때 동영상은 그냥 그렇게 찍으면 되겠지만, 그냥 사진은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이 흔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분들도 제가 하루에 한 그 정도는 제가 그런 환자분들 뽑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전류가 아파서 목 MRI 혹시 디스크일까 싶어서, 회전근개 파열일까 싶어서 대학병 가서 MRI 촬영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목이나 어깨에 뭐 힘줄 파열이나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갔던 가족들이 덩달아서 별 문제가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나는 불편한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건 그건 맞아요.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는 그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경우에는 나는 힘든데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겁니다. 대학병까지 가서 MRI 검사까지 했는데 별 문제가 아니네.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뭐 별 문제 아니구나. 근데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기본으로 돌아와서 진찰을 다시 합니다. 근막이 혹시 짧아지거나 뭉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쪽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다 눌러서 찾아요. 그거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제일 힘든 부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막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 어깨가 굉장히 가볍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건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뭔가 틀어져 있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가끔 뭐 도수치료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으면 좀 낫다, 이내고 다시 힘들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받을 때 뿐이다. 그거는 근본적인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마사지만 받으면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고 그땐 좋은데 좋아.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받으실 거냐고. 그럼 기한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거에 의존하시다가 내가 이제 이거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진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좀 편해지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른 자세 연습을 딱 생활을 하셔서 본인이 물고기 잡는 법을 딱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 마사지고 도수치고 병원이 필요 없어져요. 제가 추구하는 재활의학이 환자분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게 재활학의 목표입니다.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 스스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이전에 내가 해결했던 적이 있었지. 그러면 하나도 겁날 거 없고 들을 거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진찰을 통해서 그 MRI 정밀 검사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찾아드리고 환자분들께서 바른 자세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게 거듭나신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의 진찰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깨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뼈와 회전근개의 힘줄이 서로 부딪히는 그것을 충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게 되면 팔을 들어올 때 특정 각도에서 뜨끔하고 아팠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좋아집니다. 또 내려올 때 또 뜨끔하게 되면서 아파지는 게 충돌 증후군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회가 포함된 힘줄, 그런 경우에는 석회가 끼어들어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정된 공간에 부피가 큰 게 있으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석회를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견봉이나 뼈가 이게 직선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갈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충돌 증후군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갈고리뼈의 아랫부분을 조금 갈아내는 견봉 성형술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까지 구조적 이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충돌 증후군은 거의 자세와 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우등이나 자라목, 앞으로 말린 어깨가 있으면은 이 견봉 아래를 지나가는 회전근개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충돌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만 바로 잡아도 충돌 증후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충돌 증후군으로 해서 힘줄염이 생겼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염제 드시는 거하고 물리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계속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 그러면 소염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쁘기만 했다면 이미 퇴치되어도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치료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환자분들께서 가끔 보면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한 번, 두 번 정도는 보통 놔줍니다. 근데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놔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딱 맞으시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운동을 하셔야지, 바른 자세 연습을 안 하시면서 그 통증을 스테로이드 주사로만 계속 잠재우려고 한다. 그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병 주고 약 주고 딱 좋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몰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질환에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를 좋게 하거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병을 주지 말면서 약을 줘도 빨리 낫지 않을 판인데 병 주고 약 주고 요 사이클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여기를 약해진 힘줄 인대를 강화 재생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막을 풀어주거나 그럴 용도로 충격파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활운동법, 바른 자세를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견갑골의 모양새가 앞으로 기울어 있으면 충돌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나아가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진행될 위험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펴서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또 몸의 자세가 때려 잡히면은 그 자체로 균형과 대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결 편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자세가 좋게 보입니다. 편하게 보여요. 누군가를 봤는데 꾸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걸어갈 때를 모습을 보면은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딱 펴고 있으면은 그 폼이 계속 나고요. 옷을 입어도 옷걸이가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내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기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의라 하더라도 자세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주도권은 환자분이 쥐고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이 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환자분께 자세 연습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사가 한 방에 낫게 해줘야지 나한테 자꾸 숙제를 내주고 그런다고. 글쎄, 그렇게 그분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열쇠를 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바른 자세 연습을,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세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려면은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할 때 그게 습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 연습 시간이 걸리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하십시오. 하다 보면 어느덧 습관화되어서 바른 자세 연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거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0견을 비롯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이 통증이 오래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 말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원인도 모른 채 시간만 가서 그 통증이나 질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잘 대응을 해서 한다면 뒤에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깨 질환도 이와 같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치료는 한결 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치료를 잘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치료를 열심히 받고 싶기는 하나 바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치료를 연속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좀 좋아지다가 다시 또 어깨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산불 진화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산불이 났다라고 할 경우에 불철주야 뛰어들어서 잔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완전히 진화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불을 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염증할 때 염자가 불, 화자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불보다 더 강한 것이 화염, 염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염증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치료하게 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마침표로 확실하게 찍고 잊어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꾸준히 완치될 때까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받지 않게 되면은 어깨 통증이 급성기에서 만성화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환자분 더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또 급기야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아서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기분 관리, 이것도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이므로 조기에 잘 치료해서 확실히 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석회가 휴화산과 같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묵직한 통증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회가 녹아내리는 그야말로 활화산과 같은 그런 시기에는 사정없이 아픕니다. 휴화산 시기에는 일부러 석회를 많이 깰 필요는 없고요. 활화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석회를 제거하다 보면 석회가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남은 경우에는 진통소염제와 생리식염수로 이것을 씻어내기만 하면 좀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없애는 거는 좀 득과 실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 양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석회가 힘줄 속에 파묻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석회만 제거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힘줄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제거하면서 힘줄 손상이 항상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힘줄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석회를 제거할 때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을 해서 2분 이내에 생리식염수와 부분마취제를 이용해서 이것을 씻어내면서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석회를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석회만 있을 때는 그런 수술을 거의 하지는 않고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것이 동반되었을 때, 그러니까 석회가 있음과 동시에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이틀 전에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좀 들고 오느라고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날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좀 스물스물 아프기 시작을 했고, 어제 지나면서 조금 더 아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붙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석회가 예전에 있다고는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5년 전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회 일생은 보통 문헌에 따르면은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5년 전에 있던 석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 또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다른 석회가 생겼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저께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오늘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환자분은 아니나 다를까 활화산과 같은 석회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석회를 일부 제거하기만 해도 환자분은 월등히 좋아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석회를 제가 많이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뿜어져 나온 활화산처럼 나온 부분, 그 부분만 일부 제거를 하고 염증 치료, 즉 소염 주사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은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석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니죠.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지면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시에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8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언제 되나 하고 그러셨는데,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은 대부분 석회성 건염으로 활화산 시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일찍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은 치료를 좀 받으시고 집에 가실 때는 한결 편해지세요. 근데 마치 이게 약간 거짓말처럼 내가 밤에 끙끙 앓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나? 편해지니까 좋긴 한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극과 극의 변화를 경험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회는 치료만 받으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